저 지금 10년째 공부 중인데 아직도 원어민이랑 대화가 안 돼요. 포기할까 봐요. 포기할지 말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한중일 3개국에서 거주한 경험으로 언어, 문화, 음악 등을 공유하고 있는 박홍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어학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년째인데 심지어는 10년이 넘었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요. 원어민이랑 대화가 아직도 안 돼요. 포기할까 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업 이외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학 공부는 정말 이게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단기간에 실력이 쫙쫙 느는 게 보이면 좋은데 나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눈에 띄게 결과물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좌절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나름 어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왔다. 근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매생입니다. 첫 번째, 나는 충분히 그 언어를 소리 내어서 내뱉었냐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공부는 대체로 책을 이렇게 묵독하면서 이런 거군. 그래 이제 알겠어. 이렇게 머리로는 다 이해는 해요. 근데 어학 공부는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리 내어서 말을 하고 들으면서 나의 언어 기억 장치에 그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자,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한 개 언어에 대한 서적을 다 독파하고 그 언어 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했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문법이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틀리든 말든 자꾸 소리 내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누가 더 회화를 잘하게 될까요? 후자예요. 언어 공부는 머리가 얼마나 좋냐, 얼마나 똑똑하냐랑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물론 문법 같은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혀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론적인 지식을 머리로 이해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소리 내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언어라는 건 결국엔 자꾸 소리 내어서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그 언어의 감을 잡는 겁니다. 머리로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고 해서 원어민과 대화를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대화할 때 언제 문법 같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까? 한국어 보세요. 조사, 을과 를, 와와 과, 이와 가. 같은 뜻의 조사잖아요. 근데 다르게 쓰여요. 앞에 오는 단어 끝발음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써야 하잖아요. 받침이 있으면 을을 씁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 라고 말하지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물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이 와야 하고요. 오이를 샀어 하지 오이을 샀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이의 이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를 써야 합니다. 와, 과, 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오는 단어 끝발음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돼요. 근데 한국인들은 말을 할 때 앞에 단어 끝발음에 받침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어느 한국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꾸 반복해서 듣고 말해왔기 때문에 3살짜리 아이도 자연스럽게 정확한 조사를 갖다 붙여요. 아마 을을, 이가, 와, 과 두 조사의 차이를 물으면 모르는 한국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외국인에게 이 부분을 가르칠 때는 일단 앞 단어의 끝발음에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한다는 걸 이해시켜야 돼요.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정말 어렵거든요. 익숙해지기까지 항상 단어 끝발음에 받침이 있냐 없냐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걸 정확히 표현해 내기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그 언어 특유의 감을 잡아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단어와 문장들 언제 다 감을 잡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됩니다. 네. 자꾸자꾸 소리를 내서 말하면 나의 그 기억 장치에 그 기록이 자꾸자꾸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게 10번, 20번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아기들이 말을 트기까지 2년은 걸리잖아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언어 샤워를 계속 받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미 모국어 체계가 아주 완고하게 내 머리를 장악하고 딱 버티고 있어서 자리를 안 내줘요. 다른 언어가 들어오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러면 새로운 외국어가 그 자리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생길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해요. 그 두드리는 과정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말을 하고 내가 그 언어로 말하는 소리가 내 기억 장치에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나와요 라고 좌절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의 언어 시스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내뱉게 될 그 임계점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임계점 가까이에 다 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기 이 그림 보세요. 再努力一下或许就是成功. 어쩌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일지도 몰라. 근데 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홍매승입니다. 여러분,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끄러운 장소에 있을 때 누군가가 홍매야 라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주위가 엄청 시끄러웠음에도 그 소리만은 정확히 알아들어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칵테일 파티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자신에게 그 필요한 소리는 확실하게 알아듣는다는 의미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뇌와 귀가 패턴 인식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익숙한 파장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파장과 비슷한 소리는 딱 이제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그 후쿠시마 지진 때도 아들을 찾아 헤매던 할머니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들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며칠 동안 구조대를 설득해서 무너진 건물을 샅샅이 뒤진 끝에 결국 아들을 구해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반인들의 귀에는 그 작은 신음소리가 절대 들릴 리가 없죠. 근데 아들의 생사에만 매달려 있던 그 할머니가 그 평소에 익숙하게 들어온 아들의 그 목소리 파장에 대한 놀라운 선택과 집중력이 그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언어 공부에도 이 칵테일 파티 효과가 적용된다고 봐요. 모든 언어에는 다 각자 고유만의 그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턴을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지 비로소 그 언어를 듣고 말하며 소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장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소리내어서 말하고 듣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 언어의 패턴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가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시간을 내서 소리내어 말을 해라, 내뱉어라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을 별로 안 한다면 한 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실력을 키우기까지 진짜 몇십 년, 죽을 때까지 걸릴지도 몰라요. 무조건 내뱉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틀리거나 실수하면 좀 창피해서 정확한 발음, 완벽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틀리든 말든 일단 지르고 봐야 됩니다. 일단 질러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괜찮아요. 혼잣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서 1인 2역, 1인 3역으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죠. 저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다 하는 게 물론 제가 지금까지 3개국에서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우리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못했어요.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일본인들 속에서 일본어만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일본어가 제일 편해졌고 우리말과 중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못해졌어요. 우리말을 모어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20년 넘게 써왔는데도 새로운 언어 체계가 들어와서 계속 그것만 사용하니까 아무리 모국어라고 해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일본에서 한국인, 중국인을 만나면 저희 의사표현을 잘 못해서 버벅대고 그랬습니다. 그때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던 언어라도 사용을 안 하면 잊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 2006년쯤부터 한 개의 습관을 키웠습니다. 대화 상대가 있든 없든 내 스스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언어 환경을 만들어서 매일 소리내어서 말을 하고 또 듣기. 중국어나 일본어의 영상을 볼 때도 같이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봐요. 혼자 무슨 말을 하냐고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멍해 있는 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쿨쿨 자는 시간이 아닌 이상. 항상 머릿속에 뭔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소리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가끔은 불평,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욕일 수도 있어요. 욕. 그걸 다 뱉어내세요. 我就是这么做的。一个人在家打扫房间或者是洗碗的时候就是不停地说这个说那个的。たまにはね、自分でテーマを一つ決めて、それについてスピーチの練習をしたりするんですよ。こうやって毎日少しずつ声を出して一人で話さないと話せる機会がないんです。だって周りに中国人とか日本人いないから。네. 주위에 중국어,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2년째인데 만약에 혼자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중국어, 일본어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가장 먼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어쩌다가 유튜브 채널이 되었고 또 가르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안 까먹어요. 조만간 일본어 채널도 하나 개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본어로 진행하는 채널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일본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자주 할 수 있게. 네. 자, 그래서 말인데요. 말을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소리 내어서 말을 내뱉는 시간보다 책상에 마주 앉아 묵묵히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를 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런 공부보다 소리 내어서 말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열심히는 했는데 꾸준히 열심히 했냐 이거예요. 어학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열심히?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3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몰입해서 폰도 안 들여다보고 단어 50개, 문장 50개 외웠다. 그럼 열심히 한 거 맞잖아요. 근데 오늘의 이 열심히가 얼마 동안 지속되었나요? 제일 처음 열심히 했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꾸준히 열심히 해오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학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를 놓고 봐도 그래요. 저는 한중일 3개국 언어는 정말 감히 원어민 수준에 가깝게 잘한다고 자부할 수는 있지만 영어는 못해요. 열심히 안 했을까요? 했어요. 도쿄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면서 비싼 학원비 내고 평일, 주말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도쿄 그 하초고리 에키에 알파 영어 학원, 거기 캐나다 원어민쌤 2분이랑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열정이 지금까지 쭉 이어졌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했더라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겠죠. 1, 2년을 그렇게 학원을 다니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학원 그만두고 나 독학으로 영어 정복할 거야 라는 큰 꿈을 안고 다시 시작했지만 그 역시 실패했죠. 새해가 다가오면 늘 신년 계획서에 영어가 꼭 들어가요. 올해도 영어권 날아가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일상회화 실력 키우기라는 아주 거창한 목표를 신년 계획 2번째에 넣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1월, 2월까지는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열심히 자료를 막 모으고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죠. 그래서 3월에는 조금 이제 하는 척 하다가
4월부터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고 여름쯤 되면 언제 그런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또 엄마야 영어 잘하겠다던 계획을 또 실천 못했네. 다음 해에는 꼭 잘해야지 하고 또 새해 계획을 멋들어지게 세우고 그런 패턴을 지금 한 20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 저 말 다 필요 없고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어느 순간 어느 시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걸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면 그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의 지난 시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언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그 열정과 그때의 자세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면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언어를 반드시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시다면 나의 현재 일상이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또 지나친 욕심을 내서 무리할 정도로 빡시게 막 스케줄을 짜버리면 얼마 못 가서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하루 3시간을 했다가 일주일 동안 또 놀고 먹고 그러다가 또 생각나서 다음엔 또 뭐 5시간, 7시간씩 열공하고 이러면 소용없어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0분, 15분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영어 공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많이 찔려요. 저도 영어 공부 더 분발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어 공부해 오셨음에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 원인이 뭔지 저의 생각을 2가지로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생각나는 부분을 정리해서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홍미였습니다. 再见。